혹시 이번 파리 패션위크에서 가장 핫했던 브랜드가 뭔지 아세요? 칸예부터 퍼렐 윌리엄스,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까지 다 모였던 패션쇼가 가장 핫했다고 평을 받는데,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 브랜드의 패션쇼예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CK가 여기 참가했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브랜드는 이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 겐조입니다. 혹시 겐조가 어느 나라 브랜드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전 제일 처음 봤을 때 당연히 일본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이름부터 되게 일본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해요. 겐조의 창립자는 다카다 겐조라고 일본인이 맞는데 사실 창립을 프랑스에서 했어요. 그리고 또 1993년 겐조를 매각하는데 이걸 또 프랑스 기업인 LVMH에 팔아버리거든요. 거기다가 창립자인 다카다 겐조는 창립 이후부터 쭉 프랑스에 살다가 돌아가실 때까지 프랑스에서 지내요. 또 사실 가장 중요한 세금은 창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프랑스에 내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 보면은 프랑스 기업이 맞는 것 같죠? 자, 그럼 겐조의 창립자 다카다 겐조 먼저 알아보고 올게요. 사실 겐조를 잘 이해하려면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창립자인 다카다 겐조의 겐조, 남녀 듀오 디자이너의 겐조, 베이프 창립자인 니고의 겐조. 우선 창립자인 다카다 겐조는 1939년 2월 27일 일본 효고현 히메지시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겐조가 세 번째 아들이라서 겐조의 아버지는 현명한 세 번째 아들이 되거라라는 뜻으로 어질현의 석삼, 바로 현삼이란 이름을 주는데요. 이게 일본어로 발음하면 겐조예요. 이름을 되게 대충 지은 것 같죠? 아무튼 겐조가 7남매인데 셋째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럼 위에 누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누나들이 어렸을 적 취미가 패션 잡지를 보는 거였대요. 그래서 겐조도 자연스럽게 패션 잡지를 보게 됐고, 모델을 따라 그리거나 같이 동봉해온 패턴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거나 했대요. 점점 패션에 물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패션에 관심이 많아지고 노출이 많아지면은 자신의 전공도, 그러니까 대학도 패션 쪽으로 가고 싶어 되잖아요. 근데 뭐 다른 디자이너처럼 아버지가 반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겐조는 어쩔 수 없이 고베대학교에 들어가서 문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렇게 겐조는 대학을 다니던 어느 날 겐조의 누나가 결혼하게 되면서 결혼식에 입을 기모노를 사러 누나랑 같이 기모노 매장 가게 되는데요. 이게 겐조의 미래를 바꾸게 돼요. 기모노 매장에서 겐조는 꽃, 새, 풀, 나무 등 자연이 그려진 기모노 원단들을 보고 완전히 빠지게 되고, 아, 이런 옷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겐조는 1958년 고베대학교를 자퇴하고 바로 도쿄로 넘어가서 도쿄 문화복장학원 분카대학교에 들어가서 패션을 전공하게 돼요. 근데 사실 여기서 되게 기묘했던 게 이 문화복장학원이 딱 1958년 이때부터 남학생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겐조는 문화복장학원의 첫 번째 남학생이 됐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렇게 패션에 대해서 공부하던 겐조는 1960년 소엔 패션 컨테스트에 출전해서 소엔상을 받게 되고, 그 실력을 입증받아서 바로 1년 뒤 1961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겐조는 어떤 한 패션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일하게 돼요. 그리고 4년 뒤인 1965년 26살이던 겐조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또 하나 발생하게 돼요. 그건 바로 겐조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갑자기 철거하게 된 건데요. 겐조는 갑자기 아파트가 철거하게 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겐조는 이 돈을 보면서 아, 패션의 본고장인 파리로 가서 패션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1965년 겐조는 파리로 떠나게 돼요. 파리에 도착한 겐조는 순식간에 파리의 문화에 매료되는데 좀 지나치게 매료됐나봐요. 겐조는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파리에 머물기로 결심하게 돼요. 진짜 추진력 하나 미쳤죠? 아무튼 파리에서 살기로 한 겐조는 뭐 아는 사람도 일할 곳도 없다 보니까 다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올 준비를 하는데요. 겐조는 매일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그 디자인을 각 잡지사와 디자이너 브랜드들에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겐조는 운이 좋게도 화가이자 디자이너인 루이 페로의 눈에 띄어서 백화점의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게 돼요. 근데 이때 파리에서 유행하던 패션은 옷에 대한 확실한 규율이 있고 지금처럼 오버사이즈가 아니라 몸에 꼭 맞게 재단해서 몸의 곡선이 드러나게 입는 옷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겐조는 백화점의 니즈에 맞춰서 이런 옷들을 디자인했는데, 이게 겐조가 느끼기에는 너무 완벽해서 답답했대요. 겐조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재단되어야 하고 몸에 꼭 맞게 입는 게 과연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파리 사람들에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내가 만들어 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됐대요. 그렇게 겐조는 1970년 대학 동창들의 도움을 받아서 파리에 있는 갤러리 비비안 앞에 자신의 부티크샵인 정글잽을 오픈하게 되는데요. 이 정글잽이 6년 뒤에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겐조예요. 겐조가 대학 동창한테 도움받은 게 사실 돈이 없어서 도움받은 거거든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옷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원단들을 활용해서 옷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겐조는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가져온 유카타나 기모노 원단들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유카타나 기모노 원단들을 보면은 꽃무늬가 있거나 스트라이프가 있는 등 되게 화려하고 몸에 달라붙는 원단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겐조가 만든 이 원단으로 만든 옷들이 파리 사람들, 특히 여행을 많이 가던 파리 여성들이 느끼기에 매력적인 옷이었대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맨날 엄격한 규율이 있고 몸에 딱 달라붙는 옷만 입다가 화려하고 독특하면서 몸에 달라붙지 않고 헐렁한 옷들이 보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정글잽은 동양적이고 화려한 옷들이 있는 곳, 넉넉하게 옷을 만들어서 편한 옷들이 있는 곳이라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지게 되고, 1970년 6월에는 정글잽에서 만든 잎사귀가 그려진 셔츠가 패션 잡지인 엘르에 표지를 장식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유명해지게 돼요. 그렇게 정글잽은 6년 뒤인 1976년 미국에 진출하면서 정글잽인 이름을 겐조로 바꾸게 되고, 7년 뒤인 1983년에는 남성복 라인인 겐조 옴무 라인을 만들고, 1986년에는 겐조 진, 1987년에는 아동복과 생활용품, 겐조 향수까지 만들면서 컬렉션을 점점 확대해 갔어요. 그리고 1년 뒤인 1988년 여기서 웨어펀 인터내셔널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겐조를 가지고 오게 돼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권기창 회장님이 인생은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겐조의 철학에 빠져서 일본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한국에서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설득했대요. 진짜 대단하죠? 그렇게 꾸준히 성장하던 겐조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5년 뒤인 1993년 LVMH 그룹에 8천만 달러, 약 930억 원에 인수가 되고, 인수된 지 6년 뒤인 1999년 창립자 다카다 겐조는 갑자기 30년 동안 일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 은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브랜드 겐조는 암흑기를 걷기 시작해요. 겐조가 은퇴한 뒤에 LVMH는 2000년 질 로지어를 디자이너로 데려오게 되는데, 질 로지어는 갑자기 정글같이 이국적이고 강한 느낌이 특징인 겐조를 사하라 사막이라는 테마로 브랜드 이미지를 바꿔버려서 망하고, 2004년에는 질 로지어 다음으로 안토니오 마라스를 디자이너로 데려오게 되는데, 겐조의 이국적이고 강한 느낌을 가지고 오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옷보다 예술적인 옷에 치중한 나머지 또 망하게 돼요. 이러다가 진짜 망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LVMH는 2011년 1월 겐조의 CEO로 아동복 브랜드 카트미니의 대표 에르크 마샬을 새롭게 선임하는데, 에르크 마샬은 6개월 뒤인 2011년 7월 디자이너 안토니오 마라스를 대신해서 뉴욕의 마케터 출신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듀오인 움베르트 레온과 캐롤림을 듀오 디자이너로 임명해요. 레온은 버버리와 갭에서 일했고, 캐롤림은 발리에서 일하다가 이 둘이 합심해서 뉴욕의 대표 편집샵 오프닝 세레머니를 창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동복 출신인 CEO랑 마케터 출신인 디자이너를 보고 와, 겐조가 진짜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겐조를 바꾸기 시작해요. 혹시 지금 겐조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되게 컬러풀하고 에너지틱한 이미지랑 호랑이가 떠오르지 않아요? 이게 전부 이 듀오 디자이너가 만든 거예요. 2011년 6월 25일 이 듀오 디자이너가 처음으로 2012 SS 컬렉션을 선보이는데 이게 대박을 쳐요. 이 듀오 디자이너는 지나치게 예술에 집중했던 안토니오 마라스와 다르게 다카다 겐조처럼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옷을 만들기 시작해요. 조개 껍데기랑 어망, 새 등 해안의 경치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안토니오 마라스처럼 어두운 색이 아닌 파란색, 노란색 등 비비드한 색의 옷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예술적인 옷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옷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정반대를 바뀐 것 같죠? 그래서 이걸 본 보그는 겐조의 새로운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 이건 변화가 아니라 혁신이다 라고 평하고, 뉴욕타임즈는 아시아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잘 녹여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겐조가 훨씬 젊어지고 재미있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들은 계속해서 야생동물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겐조를 다시 핫한 브랜드로 만들고, 2018년에는 브리티니어스 스피어스까지 모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 둘은 한국경제, 그니까 한경이랑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2년 뒤면 겐조 50주년이라 아주 특별한 행사를 기획 중입니다 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1년 뒤 2019년 6월 23일 2020 SS를 마지막으로 이 듀오 디자이너가 하차하게 돼요. 하차 이유는 뭐 자기 편집샵인 오프닝 세레머니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주 특별한 행사를 기획 중이라는 사람이 자기 발로 나갈 일은 없을 것 같죠? 아마 잘린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둘에 이어서 2019년에는 라코스테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했던 펠리페 올리베이라 밥티스타가 겐조의 디자이너가 되는데 이 디자이너는 또 이전 디자이너와 다르게 되게 미니멀한 옷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밥티스타는 겐조에 오게 된 지 2년 만에 잘리게 되고 2021년 9월 20일 새로운 디자이너가 영입되는데 바로 이게 베이프의 창립자인 니고 나가오 도모아키예요. 이 니고가 사실 겐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된 게 되게 뜻깊어요. 왜냐면 니고는 다카다 겐조가 파리의 정글잽을 오픈한 해인 1970년에 태어났고 다카다 겐조가 졸업한 문화복장학원을 졸업했고 겐조가 LVMH에 인수되던 1993년 딱 패션계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되게 끼워 맞춘 것 같지만 절묘하죠? 아무튼 니고는 저번 달인 2022년 1월 23일 겐조의 첫 패션쇼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역대급 패션쇼라고 불려요. 우선 패션쇼를 다카다 겐조가 처음으로 패션쇼를 했던 장소인 갤러리 비비안에서 진행을 했고 옷은 또 베이프의 창립자답게 되게 스트릿한 느낌을 겐조의 상징이었던 꽃무늬에 녹여서 옷을 만들고 일본 전통 의복인 사무에의 디자인을 차용한 슈트와 일본식 전통 방한복, 한텐이랑 유사한 코트를 만드는 등 겐조를 다시 겐조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사운드 트랙은 에이셈 라키, 파렐 윌리엄스,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가 만들었고 게스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CK부터 칸예, 릴 유즈버트, 키드 커디까지 왔다 보니까 확실히 이번 패션위크에서 가장 핫했던 브랜드 맞는 것 같죠? 그럼 이렇게 디자이너에 따라서 스타일이 확 바뀌는 겐조의 매출은 과연 얼마일까요? 사실 겐조가 LVMH 소속이다 보니까 정확한 매출은 안 나오더라고요. LVMH의 IR 자료를 봐도 없고 매출을 다룬 국내 기사 하나조차 없더라고요. 진짜 하나 있는 유일한 기사가 2019년 6월 14일에 영국 매거진인 패션 유나이티드에서 나온 기사인데 듀오 디자이너가 재임하는 동안 연간 수익이 3에서 4억 유로, 그니까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 됐다고 해요. 뭔가 글로벌 브랜드 치고 큰 것 같기도 하고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뭔가 아쉬운 것 같기도 하죠. 사실 제가 이번 겐조의 패션쇼를 보고 되게 많이 놀랐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을 정도로 되게 매력적이고 실용적인 옷,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패션쇼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제일 좋았던 쇼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영상은 4개월 전에 김호찌맨이라는 분과 2달 전에 유튜브 아마테라스라는 분이 신청해서 준비한 영상이거든요. 궁금하신 브랜드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늦더라도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스트릿의 대가인 니고가 운영하는 겐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해보면서 알아두면 있어 보이는 브랜드 지식들 이쁘지 겐조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